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지질도에 관한 내용을 다룰 겁니다. 지질도는 일종의 지도예요. 우리가 지도라고 하면, 지도상에 건물이나 그리고 도로의 이름이 표시된 그런 걸 떠올릴 텐데, 지질도는 조금 다릅니다. 지질도는 암석의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질도를 어떻게 그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쭉 배울 텐데요. 이 지질도를 그리는 전반적인 과정을 지질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볼 거는 이 지질조사를 하는 과정을 볼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질조사를 하려면 내가 조사하려는 그 지역에 대해서 이미 조사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뭐 그 지역과 비슷한 지역들을 조사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게 다 책으로,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부를 해야겠죠.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일단 문헌 조사를 한다. 자, 이렇게 문헌 조사를 쭉 합니다. 그럼 이제 직접 나가야겠죠. 자, 직접 현장으로 가가지고 두 번째는 뭐를 하느냐? 노두 조사를 해요. 선생님, 노두가 뭐예요? 노출된 땅입니다. 지층이나 암석이 지표면에 그대로 노출되어서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노두라고 해요. 그러니까 풀 같은 걸로 덮여있지 않다는 거죠. 이 노두들을 쭉 조사해가지고 지질도를 그리는데 처음부터 지질도를 연속적으로 그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질도를 이렇게 띄엄띄엄 그려요. 띄엄띄엄. 여기 나와 있는 요 그림이 바로 띄엄띄엄 그려 있는 지질도. 이걸 우리가 노선 지질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노선 지질도를 작성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노선 지질도들이 주변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연속적인 내가 그리고자 하는 지질도를 만듭니다. 요게 바로 지질도예요. 이 사진. 자, 이렇게 지질도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질도는 하늘 위에서 땅을 바라본 평면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부의 단면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질도를 해석해서 내가 이렇게 요 그림과 같이 단면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걸 지질 단면도라고 합니다. 5번이죠? 5번 지질 단면도. 마치 뭐 케이크 같은 거, 케이크 단면을 자르듯이 이렇게 단면을 그리는 거죠. 자, 이 단면을 조금 더 보기 좋게 가장 오른쪽 그림처럼 만듭니다.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게 가장 과거에 쌓인 걸 거고, 그리고 점점 최근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뭐 두께도 상대적으로 어디가 더 두껍고 어디가 더 얇다 표시할 수 있을 거고, 여기 보면 기호와 색깔로 어떤 암석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 단면을 보기 좋게 나타낸 이 마지막 그림을 지질 주상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요 1번부터 6번의 과정을 쭉 지질 조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다시 지질도로 돌아와서 여러분 요 지질도를 보면 등고선도 있고 지층에 경계선도 있고 암석도 표시되어 있고 한데 지금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사실 지질도를 보면 우리가 주향과 경사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 주향과 경사가 뭔가부터 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향과 경사의 정의를 지금 나와 있는 그림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주향부터. 주향이란 지층면과 수평면이 이루는 교선의 방향이에요. 지금 지층면과 수평면에 이루는 교선을 빨간색 선으로 그려두고 빨간 선을 주향선이라고 썼습니다. 이 주향선의 방향이 요 n이란 건 우리 지구에서 진북, 지리산 북극 방향이겠죠? 이 진북에 대해서 몇 도 어느 쪽으로 떨어져 있는지 그걸 읽으면 바로 주향의 방향인 거죠.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금과 같은 경우는 주향이 북쪽을 기준으로 30도 동쪽으로 떨어져 있다. 그럼 우리가 n 30도 이스트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경사 보겠습니다. 자, 경사 방향은 주향과 직각인 방향이다. 경사 각은 지층면과 수평면이 이루는 각도다라고 적혀 있어요. 자, 그림 보겠습니다. 자, 경사 방향이라 하면 지금 빨간색의 이 주향과 직각인 방향이다라고 하면 사실 요 방향과 요 방향 두 개가 둘 다 직각이죠. 자, 그런데 지금은 그림이 나와 있기 때문에 경사 방향이 요 방향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물을 이렇게 흘려보내면 물이 떨어지는 방향이 경사 방향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경사 방향을 우리가 보니까 지금 위쪽에 표시를 해보면 요 방향인 거죠. 즉, 남동 방향인 거죠. 그리고 자, 경사 각도라 하면 지층면과 수평면이 이루는 각도다. 지금 요 각도죠. 요 각도가 즉, 요 각도와 똑같은 거죠. 지금 45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경사각은 어떻게 표시하느냐? 경사각은 각도를 먼저 써요. 45도 쓰고 방향을 SE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양과 경사는 이렇게 나타낸다. 그런데 이렇게 나타내는 것조차 귀찮아가지고 우리가 기호로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자, 기호로 나타낼 때 일단 주양을 긴 선으로 그려요. 그러니까 지금 북동쪽 방향으로 긴 선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30이라고 적습니다. 자, 경사는요, 이 주양과 수직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수직이라고 하면 두 가지 방향이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둘 중에 뭔지 지금은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남동쪽 방향으로 이렇게 짧게 선을 그려줍니다. 이 짧은 선이 바로 경사를 말하죠. 이 짧은 선에다가 각도 45를 적으면 이게 바로 주양과 경사를 나타내는 기호인 거예요. 그럼 몇 가지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예시 3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우리 긴 선이 주양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주양은 북서 방향이네요. 그리고 각도가 45도니까 북 45도 웨스트다. 써주면 되겠고, 자, 경사 읽겠습니다. 자, 경사는 지금 보면 방향은 북동 방향이고요. 각도가 30도입니다. 그러면 30도 NE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어서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은 조금 특이한 기호가 있어요. 자, 이렇게 플러스 표시 혹은 플러스에 동그라미를 친 표시가 나온다면 이건 우리가 수평층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선생님, 수평층이 뭐예요? 수평층이랑 이런 거죠. 자, 땅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렇게 케이크처럼. 이게 어떤 땅이라 할 때 이 땅에서 지층 경계선이 이렇게 있는 경우, 아래쪽에 있는 지층을 A다, 위쪽에 있는 지층을 B다 라고 하면 이런 경우가 바로 수평층인 거죠. 자, 이때는 우리가 주양과 경사를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기호로 플러스로 표시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3번째 보겠습니다. 자, 3번째처럼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한쪽이 긴 길이의 십자가가 나온다. 자, 이런 경우 우리가 수직층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수직층도 뭔지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땅이 똑같이 이렇게 케이크처럼 있어요. 그랬을 때 지층 경계선이 이번엔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왼쪽이 A층이다, 오른쪽이 B층이다 하면 이런 경우를 우리가 수직층이라고 하죠. 즉 경사각이 몇 도다? 경사각이 90도다. 그럼 이 수직층을 우리가 주양과 경사를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수직층의 주양 같은 경우는 완전히 EW 방향이네요. EW. 경사 같은 경우는 90도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주양과 경사의 뜻, 그리고 주양과 경사를 나타내는 그 표시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자, 근데 이 주양과 경사를 측정하는 도구가 있어요. 그 도구가 클리노미터라는 일종의 나침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침반처럼 그 안에 자침이 들어가 있어요. 이 클리노미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주양과 경사를 측정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은 요 클리노미터의 구조부터 볼 겁니다. 자, 구조를 보면 지금 우리 화면상에 NSEW가 적혀져 있습니다. NSEW 하면 일단 동서남북이 떠오르시죠? 자, 위쪽이 N, 북쪽이고요. 아래쪽이 S, 남쪽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자, 그런데 조금 신기한 게, 이거 그림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 그려볼까요? 자, 이거 북한이죠? 북쪽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이 동쪽, 동해, 왼쪽이 서쪽, 서해가 나와야지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위를 표시할 때 이런 식으로 여기 북쪽, 남쪽, 서쪽, 동쪽 표시하죠. 근데 클리노미터 안에는 지금 동서가 뒤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동서가 반대로 써 있는 이유는 잠시 후에 보고요. 자, 이번엔 클리노미터의 눈금을 보겠습니다. 자, 눈금이 2개가 있어요. 안쪽에 하나 있고 바깥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안쪽 눈금은 EW 쪽에 0이 있고요. 그리고 NS 쪽에 9가 있어요. 여러분 요 9를 90도라고 이따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바깥쪽 눈금을 보면 바깥쪽은 안쪽과 반대다. 바깥쪽은 NS 있는 곳에 0이 적혀 있고 그리고 EW 있는 곳에 9가 적혀 있습니다. 역시 9를 90도라고 읽어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화면에 보면 여러분 자침 보이죠? 자침에서 색칠된 부분을 N극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 그러면 자침이 가리키는 방향이 북쪽이니까 이게 실제로 북쪽 방향이겠네요. 그러면 클리노미터 화면상에 있는 요 N이라는 글자는 북쪽 방향을 의미하는 건 아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자 그리고 지금 자침에 하트 모양의 뭔가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요 하트 모양이 뭐냐? 요게 바로 경사추라는 거예요. 경사추. 근데 우리가 자침은 언제 이용하느냐? 자침은 주양을 측정할 때 이용합니다. 자침이 가리키는 방향의 바깥 눈금을 읽으면 그게 바로 뭐다? 주양이다.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그럼 경사추는 언제 이용하느냐? 지금 추 앞에 경사라는 말이 붙었지 않습니까? 경사를 측정할 때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를 이용해서 추가 가리키는 그 방향의 안쪽 그 눈금의 숫자를 읽어주면 그게 바로 경사 각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양과 경사를 측정할 때 주양은 자침의 바깥 방향을 읽는다. 경사는 추의 안쪽 눈금을 읽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고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지금 클리노미터 아래쪽에 뭔가가 하나 더 있어요. 자, 이거를 수증기라고 해요. 자, 이 수증기 안에는 이 동그라미가 뭐냐? 공기방울, 기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기포가 이 클리노미터가 수평으로 놓여 있는지 놓여 있지 않은지를 알려주는 어떤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포가 수증기의 정중앙에 놓일 때 클리노미터가 수평 상태인 겁니다. 그럼 클리노미터를 언제 수평 상태로 두어야 하는가? 바로 주양을 측정할 때 클리노미터를 수평 상태로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도 하겠지만 수증기는 주양 측정할 때 이용하는구나. 자, 여기까지 우리 클리노미터의 구조를 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주양과 경사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양을 측정할 때는 클리노미터에 지금 짧은 변이 있고 긴 변이 있죠. 그 중에 긴 변을 주양선과 나란하게 둡니다. 즉 수평면 상에 둔다는 거죠. 자,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 보면 클리노미터의 긴 변이 주양선과 나란하게 두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바로 수증기를 이용하는 거죠. 즉 수증기의 기포가 정중앙에 오도록 클리노미터를 놔줘요. 자, 그랬을 때 생각해 보면 자, 클리노미터 화면상에 NS선 있죠. 요 선을 선생님 이제부터 NS선이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NS선을 왼쪽 그림에도 그려보면 요게 NS선이 되겠죠. 우리 알 수 있는 게 NS선이 곧 뭐구나? NS선이 주양선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지금 자침이 있습니다. 지금 자침이 가리키는 방향이 어느 쪽 방향입니까? 북쪽 방향이에요. 근데 우리가 앞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한 사람들은 선생님 근데 자침이 가리키는 방향은 자북이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양선의 그 각도를 방향을 읽을 때는 진북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여기서 그것까지 고려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평각이 0도다. 즉 자북과 진북이 같다. 즉 자침이 가리키는 방향이 진북이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읽히는 거죠. 지금 주양선이 북쪽으로부터 몇 도, 지금 읽어보면 30도 동쪽으로 이동했다. 즉 내가 구하고 싶은 주양은 N 30도 이스트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선생님 방금 한 게 사실 이해는 가는데 복잡해요. 우리가 지질조사 나가면 주양을 몇 번이고 측정을 해야 되는데 주양 측정할 때마다 매번 머리를 굴려가지고 자침이 가리키는 게 북쪽이지 그리고 NS선이 주양선이지 그럼 지금 주양선이 자침으로부터 어느 쪽으로 몇 도 갔으니까 주양 이거겠다.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편리함을 위해서 지금 보면 이 클리노미터에 자침 있죠.
자침을 그냥 주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침이 가리키는 방향에 방위 읽어주면 지금 N2 사이에 있는 거죠. 그리고 각도 읽어주면 지금 N으로부터 0, 1, 2, 3에 가 있는 거죠. 그럼 N30 이스트라고 바로 읽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클리노미터에 EW가 반대로 써 있는 겁니다. 아, 사실은 NS선이 주양선이고 이 자침은 북쪽을 가리키는 기준인데 우리가 그냥 편리를 위해서 이 자침이 가리키는 걸 바로 주양의 값으로 읽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구나.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럼 우리는 최종적으로 주양을 읽을 때는 자침이 가리키는 바깥쪽의 눈금을 읽는다. 이 정도를 이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사의 측정 방향을 보겠습니다. 자, 경사를 측정할 때는 클리노미터를 두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는 클리노미터의 긴 변을 경사면과 나란하게 둡니다. 왼쪽 그림처럼. 자, 클리노미터의 긴 변을 경사면과 나란하게 이렇게 뒀어요. 그 경우를 오른쪽에 선생님 확대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경사각은 뭘까요? 이게 경사각이죠. 이게 경사각이에요. 자, 그랬을 때 지금 클리노미터 화면을 보면요. 화면상에 여기 N, S가 있을 거고 오른쪽이 W, 왼쪽이 E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경사추를 보는 거죠. 자, 여러분 하트 모양의 경사추잖아요. 자, 추는 어느 쪽 방향으로 늘어지게 될까요? 중력 방향으로 늘어지겠죠. 그래서 경사추가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지금 중력 방향으로 늘어지게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약간 쌤이 이제 수학적인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렇게 해서 직각 삼각형을 하나 만들고요. 요렇게 해서 직각 삼각형을 하나 만듭니다. 자, 그러면 조그만 거 보면 여러분 요게 지금 직각인 거죠? 그리고 자, 큰 거 보면 요게 지금 직각인 거죠? 자, 그러면 큰 삼각형에서 요걸 내가 세타라고 할까요? 경사각과 세타를 더하면 90도죠. 근데 여러분 얘도 세타죠. 이게 뭐지? 막곡지각이라고 하나? 자, 얘도 세타입니다. 자, 그러면 조그만 삼각형에서 여러분 요게 뭡니까? 요게 바로 경사각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내가 클리노미터 상에서 경사각을 바로 읽기 위해서는 이 EW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경사추 사이의 각도를 읽으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경사를 측정할 때는 안쪽 눈금을 읽으라고 했는데 안쪽 눈금은 EW가 0이라고 적혀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구나. 자, 그럼 우리 정리합니다. 경사를 읽을 때는 경사추가 가리키는 안쪽의 눈금을 읽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주양과 경사를 측정하는 방법까지 봤다면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그림이 선생님이 그 EBS 수능 특강에서 가지고 온 그림이에요. 수능 특강 문제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자, 우리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A와 B가 있는데 여러분 A와 B 중에 누가 주양을 측정할 때일까요? 그렇죠. 긴 변이 주양선과 나란한 B가 바로 주양을 측정할 때고 그리고 긴 변이 경사 방향으로 경사면상에 놓여 있는 A가 경사를 측정할 때죠. 자, 주양부터 읽겠습니다. 자, B의 화면을 보면 자, 주양 읽을 때는 나는 자침 읽는다. 지금 자침을 보니까 일단 N에서 하나, 둘, 세 칸 30도 동쪽으로다. N30 이스트다. 읽어주면 되겠고 자, 위쪽에 있는 화면 보고 경사 읽겠습니다. 자, 경사 보면요. 이번에 경사 추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추가 가리키는 그 각도를 읽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안쪽 눈금이니까 1, 2, 3 이것도 지금 30도인 것 같네요. 30도.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아, 그러면 지금 경사 방향은 SW. 아, 그러니까 남서쪽 방향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아닌 거죠. 왜냐면 우리가 이 클리노미터를 이용해서 주양과 같은 경우는 주양 각도와 방향을 모두 구할 수 있지만 경사와 같은 경우는 경사 각도밖에 구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 경사 방향은 어떻게 구해요? 경사 방향은 지금 그림처럼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방향이 경사 방향이니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럼 기호로도 한번 나타내 볼게요. 기호로 나타내면 자, 주양은 긴 선으로
N30 이스트니까 요렇게 그리고 30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경사는 두 방향이죠. 요거 아니면 요겁니다. 자, 그런데 그림에서 이게 주양선이죠. 이 주양선이 N30 이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동서남북을 이렇게 그려야 되죠. 이게 N이고 이게 2면 지금 N30 이스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서남북을 알았어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지금 경사 방향은 그림에서 요 방향이죠. 어느 방향입니까? 읽어보면 지금 방향이 북서쪽 방향이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다시 그림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아까는 어느 쪽 방향인지 몰랐는데 이제 북서쪽 방향이란 걸 아니까 여기 오른쪽이 틀린 거죠. 요렇게 그리고 30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양과 경사를 측정하는 거 연습까지 해봤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우리가 실제로 지질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질도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질도를 해석한다는 건 사실 지질도, 그러니까 하늘 위에서 본 모습을 지질, 단면도, 그러니까 땅을 이렇게 잘랐을 때의 그 단면으로 바꾼다라는 걸 말합니다. 자, 근데 지질도를 해석하는 그 순서는 이렇게 돼요. 첫 번째, 이 지질도상에 지금 점선 보이죠? 이 점선이 지금 300, 400, 500, 600, 700m 같은 고도끼리 연결한 등고선입니다. 우린 이렇게 등고선을 통해서 지형을 일단 읽어내요. 지형이란 땅의 모양을 말하는 거죠. 자, 지금 땅의 모양 어떤지 상상 가시나요? 왼쪽으로 갈수록 점점 높아지는 산의 형태일 거야. 이런 모양이겠죠. 이렇게. 그리고 등고선 몇 개 그려보면 여기 이렇게 700, 그리고 600, 그리고 요거 500. 그리기 어렵네요. 하나 더. 요렇게 요거 400m. 그래서 등고선이 이런 형태로 있는 거죠. 써둘게요. 이게 700, 이거 600, 이게 500, 이게 400이다. 자, 이렇게 등고선으로 지형을 읽어내고 두 번째 할 건 뭐냐? 자, 두 번째 할 거는 지층의 경계선을 봅니다. 자, 지금 지층 경계선이 빨간색으로 나와 있어요. 지층 경계선이라고 하면 지층 경계선이란 암석과 암석의 경계를 말하죠. 그럼 지금 이 빨간색 선을 기준으로 왼쪽엔 A 암석, 오른쪽엔 B 암석이 있습니다. 그럼 쌤이 오른쪽 그림에도 지층 경계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금 지층 경계선에 이 부분이 600과 700 사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고 아마 요런 식으로 지층 경계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세요? 지금 선생님이 그린 요 선이 왼쪽 그림에서 빨간색 지층 경계선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주양선을 그립니다. 자, 여기서 주양선 어떻게 그리냐? 자, 주양선을 이렇게 그려요. 같은 고도의 등고선과 그리고 지층 경계선 이 두 개의 교점을 이어서 그립니다. 자, 그럼 왼쪽에 빨간색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왼쪽 그림에서 600m 등고선과 그리고 지금 지층 경계선의 교점 요거 이으면 이게 바로 600m 주양선이에요. 이해가셨죠? 그럼 지금 주양의 방향은 어떻게 돼요? 주양의 방향, 남북 방향인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자, 다른 주양선도 그려보겠습니다. 자, 500m 등고선과 지층 경계선의 교점 이어가지고 이렇게 500m 주양선 그리고요. 자, 400m 등고선과 지층 경계선의 교점이어서 이게 뭐다? 이게 400m 주양선이다. 그리고 요렇게 이으면 요게 뭐가 됩니까? 이게 300m 주양선이 되겠죠. 선생님 방금 빨간색으로 그린 요 주양선을 오른쪽 입체 그림에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500m 등고도선과 지층 경계선의 교점 이렇게 되죠. 요 두 개를 잇는 거야. 자, 그러면 지층 경계선이 요렇게 그려지는 거죠.
마치 땅에 그 600m 고도상에 어떤 긴 막대기를 꽂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500m도 마찬가지로 자, 500m 주향선 어떻게 그려요? 500m 등고선과 지층 경계선의 교점 두 개를 잇는다. 두 개를 이어서 이렇게 그리면 되죠. 400m 마찬가지로 400m 요 교점 이어서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선생님 왜 가운데 여기 점선으로 그리셨어요? 요거는 지금 땅 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점선으로 표시해 봤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번에는 경사 방향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경사 방향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자, 일단 오른쪽에 있는 입체 그림에서 여러분 이게 어떤 지층 경계 면이죠. 지층 면이죠. 그럼 경사 방향 어떻게 돼요? 이게 경사 방향이죠. 왼쪽에도 표시해 볼까요? 자, 경사 방향은 요 방향입니다. 그럼 요걸 우리가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높은 고도의 주향선에서 낮은 고도의 주향선을 향하는 방향. 한 번 더. 높은 고도의 주향선에서 낮은 고도의 주향선을 향하는 주향선의 직각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아, 경사 방향은 높은 고도의 주향선에서 낮은 고도의 주향선을 향하는 주향선의 직각인 방향이다. 여기까지 되셨죠? 아, 그러면 내가 어떤 지질도를 해석할 때 이렇게 등고선, 지층 경계선, 주향선, 경사 방향을 일단 읽을 수 있구나.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지질도를 지질 단면도로 바꾸는 요 케이스를 6가지 한번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자, 첫 번째 경우는 수평층입니다. 자, 우리가 수평층의 특징을 알아내기 전에 먼저 지금 나와 있는 이 지질도를 아래 지질 단면도로 바꿔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등고선을 해석해서 지형을 그리는 거죠. 자, 지금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높아지는 산의 형태죠. 100m, 200m, 300m 쭉 올라가는. 근데 사실 정확하게 그리려면 이렇게 단면을 잘라야 돼요. X, Y. 그러면 이 단면선과 등고선의 교점 있죠? 요거를 쭉 그 고도까지 내리는 거예요. 요거를 쭉 그 고도까지 내려요. 요거를 쭉 그 고도까지 내리면 이렇게. 이게 바로 뭐다? 지형이다. 자, 그리고 이제 지층 경계선 그리는 건데 지금 지층 경계선이 어때요? 지층 경계선이 등고도선과 나란합니다. 등고선과 나란해요. 그 말은 지층 경계가 고도가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층 경계선을 200과 300 사이에 이렇게 그리면 지금 아래쪽이 A고 위쪽이 B다. 수평한 층이 나왔죠. 그래서 첫 번째 수평층은 이런 특징이 있다. 지층 경계선이 등고선에 나란하다. 첫 번째 살펴봤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도 일단 단면을 자른다. XY라고 적는다. 그럼 아래도 XY 적고 이 단면선과 등고선의 교점을 내려서 지형을 그린다. 땡땡땡땡땡 100m까지. 땡땡땡땡땡땡 200m. 땡땡땡땡땡땡 300m까지 내리고 지형을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를 하느냐? 그리고 나서 이제 지층 경계선을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지층 경계선이 직선으로 나오는 거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요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땅이 지금 입체적으로 그리면 여러분 땅이 이렇게 생긴 거죠. 자, 그랬을 때 지층 경계선이 요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 층이라면 아마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지층 경계선이 직선으로 나올 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단면도에도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왼쪽이 A, 오른쪽이 B구나. 즉 이런 건 수직층이구나. 그럼 수직층은 이렇게 특징을 정리해 볼게요. 수직층은 지층 경계선이 곡선이 아니고 직선의 형태면 그건 수직층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수직층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우리 빵집에 가면 그 조각 케이크끼리 이제 모아가지고 홀 케이크 만드는 거 아세요? 그 베스킨라빈스에도 있는데 이렇게 이게 케이크면 이게 하나 통째가 아니고 이렇게 조각 케이크 6개를 모은 거야. 그래서 얜 생크림, 얜 초코, 얜 치즈
맛있겠죠? 자,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조각 케이크 하나하나를 지층이라 한다면 지금 지층이 수직으로 되어 있는 수직층이죠. 그랬을 때 이런 게 지금 지층 경계선이에요. 그럼 내가 칼을 가지고 와요.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케이크를 썼는데 제가 케이크를 꼭 조각 모양대로 썰으란 법은 없죠. 그냥 막무가내로 막 이렇게도 썰고 이렇게도 썰어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썰든 간에 그 케이크와 케이크 사이의 경계인 지층 경계선은 위에서 보면 직선으로 보인다는 거죠. 아, 그래 수직층은 경계선이 직선이구나. 자, 보고 이제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부터 우리 본격적으로 지질도를 단면도로 해석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뭐 해야 한다고 했어요? 자, 가장 먼저 단면을 잘라요. 그 단면을 내가 보통 XY라고 쓰는데 사실 우린 단면을 자를 때 그 단면을 주양선과 수직하게 잘라야 돼요. 지금 주양선이 어떻게 그려지냐? 등고선과 지층 경계선의 교점을 연결한 선이죠. 대충 보면 지금 주양선이 남북 방향이에요. 그러면 그것과 수직한 방향으로 단면을 자른다. 아래도 XY라고 적는다. 여기까지 됐죠? 자, 두 번째 뭐 합니까? 자, 두 번째는요. 지형을 그릴 건데 지형은 잘 들으세요. XY 단면선 있죠? XY 선이라고 이제부터 부를게요. XY 선과 등고선의 교점을 아래로 내려가지고 지형을 그립니다. 자, 해볼게요. 자, 100m 등고선과 XY선의 교점을 100m까지 내려요. 200m 등고선과 XY선의 교점을 200m까지 내려요. 300m 등고선과 XY선의 교점을 300m까지 내려요. 이어요. 그럼 이게 뭐다? 지형이다. 지형 선생님 미리 그려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뭐를 하느냐? 자, 세 번째는 주양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주양선을 단면도에 그 주양선에 해당하는 고도까지 내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세 번째는 주양선을 그려가지고 주양선을 단면도에 내려라. 그럼 뭘 알 수 있다? 지층 경계선을 알 수 있다. 해볼게요. 자, 100m 등고선과 지층 경계선의 교점을 이으면 이거는 100m 주양선이다. 이 100m 주양선을 100m까지 내려라. 됐죠? 자, 200m 등고선과 지층 경계선의 교점을 이으면 이거는 200m 주양선이다. 요거를 200m까지 내려라. 됐고요. 자, 300m 등고선과 지층 경계선의 교점 이으면 이게 300m 주양선이고 이거 300m까지 내려라. 요거를 이어주면 이게 뭐다? 이게 지층 경계선이다. 아, 그러면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왼쪽에 A 있고 오른쪽에 B 있는 거구나. 이런 거죠. 지금 산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B라는 암석층, A라는 암석층이 쌓여있는 이런 형태예요. B가 먼저 쌓였을 거고 A가 나중에 쌓였겠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조금 심화해 볼게요. 내가 여기서 이거 경사각 세타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구해보겠습니다. 자, 이 경사각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왼쪽에 있는 단면도에서 직각 삼각형을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요렇게. 자, 이 직각 삼각형에서 요 각도가 바로 세타. 내가 구하고 싶은 경사각인 거죠. 그랬을 때 지금 그림이 조그마니까 여기 오른쪽에 확대해서 그려보면 요렇게 됐어요. 그때 요게 세타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요 거리를 선생님이 D라고 하고요. 요 높이를 선생님이 H라고 할게요. 근데 우리 H 알 수 있다? 자, H 어떻게 알아요? 자, H는 100m 그리고 200m 그 사이의 높이니까 100m가 되겠지. 단면도에서 읽어주면 되는 거야. 자, D는 뭐예요? 여러분 D는요. 위로 쭉 올라가면 D라는 건 지금 요 거리인데 100m 주양선과 200m 주양선 사이의 수평거리입니다. 이거는 문제에서 주어질 거예요. 만약에 문제에서 요 수평거리 D가 100m라고 주어졌다고 하면 경사각 세타는 몇이 됩니까? 우리 삼각함수로 푸는 거죠? 자, 삼각함수 탄젠트 값을 떠올려야겠다. 아, 탄젠트 세타는 D분의 H다. 지금 D분의 H가 몇이다? 100분의 100이니까 1이다.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 계산이 쉬우니까. 지금 세타가 몇이다? 45도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렇게 우리 뭐까지 했습니까? 경사, 각을 구하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질 단면도로 그리는 거 3가지만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4번째는 지금 지질도가 조금 더 복잡해졌는데 차근차근 해봅시다. 첫 번째 뭐예요? 주양선을 상상해요. 상상해 보니까 남북 방향이겠다. 그 주양선과 수직하게 단면 x, y를 자릅니다. x, y. 자, 두 번째 뭐예요? 자, 두 번째는요. 등고선과 xy선의 교점을 내려서 지형을 그려라. 200m 등고선과 xy선의 교점을 200m까지 내려요. 300m 등고선과 xy선의 교점을 300m까지 내려요. 그렇게 하면 쭉 선생님이 미리 그려놓은 지형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뭐 한다? 자, 세 번째는 주양선을 그린다. 주양선은 등고선과 지층 경계선의 교점을 잇는다. 자, 왼쪽에서 200m 등고선과 지층 경계선의 교점을 이으면 요게 200m 주양선이다. 요거를 지금 200m까지 내려라. 됐죠? 자, 300m 등고선과 지층 경계선의 교점. 요게 뭐다? 요게 300m 주양선이다. 요걸 300m까지 내려라. 두 개를 이렇게 이어주면 이게 지층 경계선이다. 자, 오른쪽도 여러분 이게 300m 주양선이고요. 이게 200m 주양선이에요. 300m 내렸고요. 200m 내려서 이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A, B, A 있는 이런 단면도가 나왔어요. 자, 이게 어떤 지질 구조일까요? 네, 이 지질 구조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 습곡입니다. 자, 우리 습곡이라 하면 지층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다가 양옆에서 누르는 힘에 의해서 휘어진 구조를 말하고요. 지금 나와 있는 건 습곡에서 이 부분이 확대돼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습곡에서 용어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습곡에는 이렇게 위로 볼록한 부분이 있고 아래로 오목한 부분이 있어요. 자, 위로 볼록한 부분은 여러분 아래 내려다 보세요. 우리 배 위로 볼록하게 나와 있죠. 웬만한 사람들은 다 배 위로 볼록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나온 거는 배 같아요. 배에서. 근데 이렇게 아래로 오목하게 들어간 거는 뭐라고 합니까? 얘는 향사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용어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지금 나온 단면도는 배사예요, 향사예요 라고 했을 때 위로 볼록한 부분의 일부가 나온 거죠. 이건 뭐다? 이거는 배사다. 이런 것도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차근차근 해볼게요. 자, 먼저 주양선을 상상한다. 주양선 요거 2개 이어주니까 남북 방향이고 그러면 그것과 수직하게 XY 단면을 자른다. XY. X가 안 써져. XY. 자, 두 번째. 등고선과 XY선의 교점을 내려서 지형을 그린다. 100m 등고선과 XY선의 교점 100m까지 내렸고요. 200m 등고선과 XY선의 교점 200m까지 내려서 쭉 지형 그렸습니다.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주양선을 내려서 지층 경계선 그릴 건데 지금 보니까 요 지층 경계선 보겠어요? 여러분 요 지층 경계선 등고선과 나란해. 수평층이야. 그럼 200과 300 사이에 요렇게 수평층이 있고 그 위에가 삔 거야. 그리고 이제 양 옆에 있는 요 A와 C 사이에 지층 경계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100m 등고선과 지층 경계선의 교점 이어가지고 이거보다 100m 주양선, 100m까지 내려라. 200m 등고선과 지층 경계선의 교점 이어가지고 요거 200m 주양선이다. 지층 경계선까지 내려라. 이렇게 되는구나.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자, 이거 200m 주양선이고요. 200m까지. 자, 요거 100m 주양선이고요. 100m까지. 이렇게 내렸더니 지금 여기가 C, 여기가 A가 되는 거죠. 여기도 A고. 다시 그리면 깔끔하게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A, C, A. 여러분이 일단은 C가 먼저 쌓였을까요? A가 먼저 쌓였을까요? 아래에 있는 C가 먼저 쌓이고 그 다음에 A가 쌓였겠지. 그리고 지금 보니까 습곡을 받은 것 같아. 그리고 윗부분이 평탄한 거 보니까 침식도 받은 것 같아.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시 그 외 B라는 애가 퇴적이 된 것 같아. 그러면 C가 쌓이고 A가 쌓이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B가 쌓였다. 그 말은 요 선의 경계로 지금 위에 층과 아래 층 사이에 시간 간격이 매우 길다는 거죠. 자,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런 거 우리가 부정합이라고 하죠. 부정합. 아, 그래서 이렇게 수평층이 뭔가 위에를 덮고 있는 구조가 나오면 우리가 부정합층인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향선과 수직하게 단면을 자른다. 지금 단면을 X, Y 이렇게 잘라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XY선과 등고선을 단면도에 내려서 지형을 그린다. 100m 등고선과 XY선의 교점 내렸고요. 200m 등고선과 XY선의 교점 200m까지 내렸어요. 쭉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지형을 그려봤습니다. 됐고요. 자, 세 번째 뭐 합니까? 세 번째는 주향선을 그리고 주향선을 내려가지고 지층 경계선을 그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 A, B, C 지층이 있고 각각의 지층 경계선이 지금 검정색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 빨간색 진한 선 보이시나요? 저 빨간 진한 선도 일종의 지층 경계선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빨간색 선부터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자, 빨간색 선에 주향선을 그리려고 보니까 지금 300m 등고선과 만나는 요 두 점을 이어가지고 요렇게 300m 주향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주향선이 더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뭐 이거를 연장해가지고 200m 주향선을 상상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지층 경계선과 XY 단면선의 교점 있죠. 지금 빨간색 지층 경계선과 XY 단면선의 교점은 요거죠. 요거를 어디까지 내리냐면 그 지형까지 내려요. 그러니까 노출된 노두까지 내리는 거야. 요거를 요렇게 여기까지 내려서 그럼 요거 두 개 이으면 요게 단면도에서 지층 경계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뭐 그렸냐면 요 빨간색 지층 경계선을 단면도에 옮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A, B, C의 지층 경계선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먼저 왼쪽부터 할게요. 지금 왼쪽에서 A와 B의 지층 경계선이 100m 등고선과 만나는 요 점 요렇게 이으면요. 이거 100m 주향선이죠. 땡땡땡땡땡땡땡 100m까지. 마찬가지로 지금 요렇게 두 점 이으면 요거는 200m 주향선이에요. 땡땡땡땡땡땡땡 200m까지 내리고 두 개를 이어주면 왼쪽이 A고 오른쪽이 B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B와 C 사이 경계도 할 건데 지금 B와 C의 지층 경계선이 200m 등고선과 만나는 요 점을 요렇게 이어줬어요. 요것도 200m 주향선이죠. 이건 B와 C 사이의 지층 경계선으로 만든 겁니다. 200m까지 내려줘요. 이렇게. 자, 그리고 B와 C, 여기도 하나 있네. 여기도 하나 있네. 자, 이건 300m 등고선과 지층 경계선의 교점. 쭉 내리면 뭐 요 정도 점이 될 것 같고요. 두 개를 이었을 때 이제 여기가 C층이 되는 거죠. 이해 가셨죠? 자, 오른쪽도 똑같이 해볼게요. 자, 먼저 A와 B부터. 자, 지금 A와 B의 지층 경계선과 400m 등고선의 교점이라고 하면 요렇게 되고요. 요렇게 이으면 이게 400m 주향선이 되겠죠. 이거를 400m까지 내려주세요. 그리고 또 주향선을 못 찾겠어요 하면 여러분 요걸 이용하면 됩니다. A와 B의 지층 경계선과 XY 단면선의 교점 찾아보세요. A와 B의 지층 경계선과 XY 단면선의 교점 이거지. 이거를 노두까지 내려. 요렇게. 요거 두 개 이으면 요게 A, 오른쪽이 B가 되는 거야. 되셨죠? 자, B와 C도 마찬가지로 할게요. 자, B와 C의 지층 경계선과 400m 등고선의 교점. 요게 뭐다? 요거는 B와 C 사이에서 400m 주향선이야. 400m까지 내리고 자, 마찬가지로 XY 단면선과 B와 C의 지층 경계선의 교점 요거를 노두까지 요렇게 내리면 요렇게 돼서 오른쪽이 C가 되겠죠. 자, 우리 단면도 완성했습니다. 대단해요. 자,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 자, 완성한 걸 보니까 이거 어떤 지질 구조냐? C, B, A 쌓이고 뭔가 땅이 뚝 끊겨지고 땅이 이동한 뭐 같다? 단층 같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구과학 원 배운 학생들은 단층에는 정단층과 역단층 두 개가 있다. 요거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지구과학 원을 안 한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다시 할 거예요. 자, 여러분 단층에는 두 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두 종류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하냐면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런 단층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요런 단층이 있다고 한번 해볼 때, 자, 위의 경우를 보면요. 지금 왼쪽 땅덩어리와 오른쪽 땅덩어리 중에 누가 상반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상반, 하반을 구분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층면에 쫄라맨을 그려요. 여러분, 쫄라맨 머리가 있는 곳이 상반신이죠. 그럼 오른쪽이 상반이야. 그럼 왼쪽은 뭐야? 왼쪽은 하반이야. 자, 그럼 지금 상반이 올라왔어요? 내려왔어요? 상반이 올라갔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상반이 올라간 경우를 역단층이라고 해요. 됐죠?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경우는 왼쪽이 상반일까, 오른쪽이 상반일까?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왼쪽이 위에 있으니까 왼쪽이 상반이에요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쫄라맨 그려요. 쫄라맨 머리통이 있는 게 상반신이다. 오른쪽이 상반이다. 그럼 지금 상반 어떻게 됐어요? 자, 상반이 내려왔어요. 아, 이렇게 상반이 아래로 내려온 경우 이때를 뭐라고 한다? 이때를 정단층이라고 한다. 아, 그럼 상반이 위로 올라가면 역단층, 아래로 내려가면 정단층이구나. 그럼 연습 한번 해볼까요? 연습으로 이번에 이렇게 그려볼까? 자, 선생님 지금 단층을 왼쪽 오른쪽 두 개를 그렸습니다. 여러분 왼쪽은 정단층일까요? 역단층일까요? 자, 일단 왼쪽에서 이렇게 그리니까 이게 상반이다. 상반이 내려갔으니까 뭐다? 정단층이다. 됐죠? 자, 오른쪽은요. 아, 오른쪽은 이렇게 그리니까 요게 상반이다. 상반이 내려갔으니까 이것도 정단층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그린 요 단면도는 정단층일까요? 역단층일까요? 그렇지. 일단은 이게 상반이에요. 근데 지금 A, B, C의 배치를 보니까 상반이 내려갔어요. 그럼 이거 뭐다? 정단층이다 판단할 수 있겠죠. 선생님 요거 외우는 팁이 있습니다. 요렇게 외워요. 상상력. 상반이 상 올라가면 역단층이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 암기해 주시고, 자, 이렇게 우리가 지질도를 총 6가지 해석해 봤습니다. 자, 일반적인 경사층, 그리고 특별한 수평층과 수직층 쭉 봤고요. 그리고 지질 구조로 해석하면서 우리가 본 게 습곡 봤고, 부정압 봤고, 그리고 단층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나온다면 문제에서 우리가 요 지질도를 아래에 있는 단면도로 바꿔가지고 문제 보기, 기억, 니은, 디귿을 판단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지질도를 크게 뽑으셔가지고 A4 용지에 요 선생님이 한 것처럼 지질 단면도를 아주 천천히 그려보셔야 돼요. 뭐 어느 세월에 이걸 다 하냐 하겠지만 사실 이거 몇 번만 연습해 보면 이제 익숙해져서 시험 볼 때 그 시험지 갱지에다가 좁은 공간에도 빠르게 그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지질도에 관한 내용 마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한반도의 지질에 관한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안녕.